혹시 보통 우리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세상에 나올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통은 연구실에서 완벽하게 개발을 끝내고 정부 도장 딱 받고 그다음에 공장 짓고 사람 뽑는. 그렇죠. 아주 정밀하고 순차적인 단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회사가 아직 정보 최종 승인도 안 났는데 막 거대한 공장을 인수하고 24시간 교대 근무 돌릴 사람들을 미친 듯이 뽑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아직 포장도 안 된 흙바닥 도로 위에다가 거대한 톨게이트부터 번지르르하게 세워놓고 요금 징수원을 수백 명 고용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다룰 조비 에비에이션이 지금 정확히 그 무모해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이른바 에어택시 만드는 이 조비가 최근에 제조랑 인증 분야 채용 공고를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는 24시간 교대 근무 인력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미친 채용 속도가 바로 올해 2026년 항공산업의 규칙이 박살나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 덩치 키우려고 사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조비가 쏟아낸 최근 성명서와 보도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채용 열풍 이면에 숨겨진 2026년 상용화 데드라인과 대량 생산체제 전환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이해하기 쉽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2026년 3월 9일에 엄청난 발표가 하나 터졌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백악관이 지원하는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즉 EIPP에 조비가 선정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아, 이 IPP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속도입니다. 보통 이런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상업 비행을 하려면 FAA, 연방항공청의 최종 형식 인증이 완전히 끝나야 해요. 그렇죠. 그 인증 과정만 보통 몇 년씩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EIPP는 그 규제의 벽을 허물고 최종 인증이 떨어지기도 전인 올해 안으로 실제 비행을 시작할 수 있게 길을 팍 열어준 겁니다. 잠깐만요. 올해 아니요? 그러니까 2026년 지금 당장이요? 네, 당장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등 무려 미국 내 10개 주에서 승객도 태우고 화물도 나르고 의료용품 수송하는 실제 상업 노선을 비행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속도전이네요. 심지어 정부랑 계약 확정되고 90일 이내에 비행을 시작해야 한다는 타임라인도 있던데? 맞습니다. 90일 안에 뛰어야 하는 엄청난 압박이죠. 자,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죠. 이거 마치 정식 운전면허증 따기도 전에 임시면허증만 덜렁 지어주고 복잡한 고속도로에서 실제 승객 태우고 주행 테스트 하라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이렇게 극박하게 정부가 당장 밟아! 하니까 당장 10개 주에서 기체 굴릴 운영 인력이랑 기술 인력이 발등에 불 떨어지는 듯 필요해진 거군요. 이게 채용 폭발의 첫 번째 원인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규제기관들의 태도 견화예요. 원래 FAA나 DOT, 지방정부는 서로 칸막이 쳐놓고 엄청 느리게 일하거든요. 서류 하나 넘어가면 몇 달씩 묵히는 그 관료주의요? 그렇죠. 근데 EIPP가 그 기관들을 한 테이블에 강제로 앉혀버린 거예요. 규제기관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 등 떠밀르면서 밀어주는 유례없는 속도전이 벌어진 거죠. 조비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인력 확보가 완전 비상에 걸린 거네요. 근데요,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모순이죠? 10개 주에서 당장 90일 뒤에 비행 시작하려면 일단 비행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 비행기나 막 띄울 순 없을 텐데 조비가 운영 인력뿐만 아니라 이 인증, 서류 작업하는 인력을 산더미처럼 뽑고 있어요. 그 의문은 3월 11일 보도자료로 보면 바로 풀려요. 조비 첫 번째 FAA 규격 준수 항공기가 비행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거든요. FAA 규격 준수 기체요? 네, 이게 형식검사 인가, 이른바 TIA를 통과하기 위한 기체입니다. FAA 조종사들이 직접 타보고 상업용으로 적합한지 검증하는 거의 최종 단계죠. 아니 잠깐만요. 조비 이미 시제기 띄어서 샌프란시스코 만도 건너고 막 금운교 위도 잘만 날아다니지 않았나요? 그렇죠. 유튜브에 영상 많죠. 이미 기술적으로 저렇게 잘 날아다니는데 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인증 전담 인력이 대거 필요한 건가요? 잘나면 그만 아닌가요? 이 문제를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 본다면 천재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완벽한 시제기 딱 한 대 만드는 거랑 상용 항공기 만들어서 승인받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게임이에요. 하늘을 나는 거랑 그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다르다는 거군요. 맞아요. 시제기는 우리 기술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TIA 기체는
이 기계가 수만 번 날아도 고장 안 난다는 걸 서류부터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 증명해내는 법적 문서의 결정체거든요. 와, 그 증명 과정이 얼마나 깐깐하길래요?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다 관문을 거치는데 첫째로 FAA의 지정 엔지니어링 대표 DER 승인 설계대로 만들어야 하고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DER이요? 네, 쉽게 말해 도면대로 지르면 건물 안 무너진다고 보증하는 수석 건축가 같은 역할이에요. 아하, 수석 건축가. 그럼 두 번째 관문은요? 두 번째는 지정 가망성 대표 DAR의 승인입니다. 현장 검사관이죠. 공장 바닥 기어다니면서 나사 하나하나 도면이랑 1mm 오차도 없는지 현장 확인하고 도장 찍는 분들이에요. 와, 진짜 깜깜하네요. 근데 보통 항공기 만들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는데 문제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라는 자체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참고할 만한 보잉이나 세스나 같은 과거 데이터가 없군요. 바로 그겁니다. 데이터가 없으니 검사관들은 모든 부품을 백지 상태에서 극도로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조비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도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도박이요? 어떤 거죠? 조비는 부품을 외부에서 안 사오고 전부 사내에서 직접 다 만드는 수직 계열화 방식을 택했어요. 수직 계열화요? 그러니까 바퀴, 프로펠러, 배터리 전부 자기들 손으로요? 아니, 보통 보잉 같은 데는 하청업체 부품 사서 조립만 하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가 부품 인증 책임지면 되는데 조비는 그걸 다 스스로 합니다. 실리콘밸리식 혁신이죠. 아, 장점은 알겠어요. 품질 통제 완벽하게 하겠다는 건데 잠깐! 그럼 그 수많은 부품의 품질 통제랑 FAA 인증 절차를 전부 회사 내부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대한 인증 인력 채용을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와, 퍼즐이 맞춰지네요. 남이 키운 재료 사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씨앗부터 재배하려니까 식약청 위생검사 통과할 농업 전문가 군단이 회사 내부에 쫙 필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수만 장 서류 만들어낼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인증산을 넘었다고 쳐보죠. 완벽한 도면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완벽한 도면이 마법처럼 뿅 하고 진짜 비행기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10개 주에서 당장 날려면 물량이 압도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네, 그게 바로 대량 생산 체제로의 탈바꿈. 다음 단계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조 인력을 24시간 풀가동 체제로 뽑는 거군요.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자료 보면 2027년까지 한 달에 4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캘리포니아 마리나 공장 확장하고 24시간 교대 돌리고 있죠. 캘리포니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하이오 데이턴 지역에 엄청 큰 거 하나 인수했던데요. 네, 70만 평방피트 규모의 두 번째 제조 시절입니다. 올해부터 가동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500대 생산이 목표예요. 와, 연간 500대요? 이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장인이 수작업으로 스포츠카 만들던 공방이 갑자기 도요타 자동화 조립 라인으로 변신하는 거네요? 도요타 비유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실입니다. 조비가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도요타랑 전략적 동맹 맺고 2억 5천만 달러 투자받았거든요. 진짜요? 아니, 비행기 만드는데 도요타가 왜 나와요? 철판 프레스로 쾅쾅 찍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조비 비행기는 탄수 섬유 복합재로 만드는데 이게 특수 오븐에 굽고 쌓고 엄청 복잡한 수작업이 필요해서 원래 자동화가 안 돼요. 대량 생산 자체가 까다로운 재질이군요. 네, 근데 도요타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낭비 없애고 품질 극한으로 통제하는 도요타 생산 방식이거든요. 아하, 조립 라인 설계 능력이요? 맞아요. 도요타 엔지니어들이 공장에 상주하면서 이 복잡한 탄소 섬유 공정을 최대한 규격화하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세팅해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공방에 도요타 대량 생산 DNA 직접 이식되고 있는 거네요.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라면 당연히 제조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겠어요. 컨베이어 벨트 곳곳에 배치할 품질 관리자 엔지니어들이 쏟아져야 하니까요. 진짜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아직 인증도 덜 났는데 공장 짓고 사람 막 뽑고 기업 입장에서 이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비즈니스 논리로만 보면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진 행보가 맞죠. 만약 규제 삐끗해서 1, 2년 지연되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비가 이렇게 엑셀을 밟을 수 있는 이유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있더라고요. 네, 진영을 막론하고 엄청난 초당적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백악관이 EIPP 밀어주는데 반대쪽 공화당 인사들도 극찬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 마이클 터너 하원의원까지 다 나오잖아요. 도대체 왜 양진영이 다 뭉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첨단 항공이동수단
AAM 시장에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국가 전략 차원이에요.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것도 그거고요. 아, 항공우주산업 패권 전쟁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러스트벨트인 오하이오에 첨단 공장이 들어서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고 일자리 수천 개를 만든다. 어떤 정치인이든 두 팔 벌려 환영할 명분이죠. 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이견이 없네요. 그렇죠. 이 초당적 지지 덕분에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정치권이 제도 맞춰줄 테니 빨리 대량으로 찍어내라고 시그널을 주니까 조비가 자본 쏟고 인력 대거 고용하는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 요약해보면 조비의 폭발적 채용 공고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어요. 네, 2026년 정부 주도 실제 비행인 FAA 최종 인증 통과를 위한 지독한 과정, 그리고 2027년 양산체제 돌입이라는 타임라인에 맞춘 필사적인 인재 확보 전쟁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채용 열풍의 결과물이 바로 올해 당장 머리 위를 날아다닐 겁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 당장 몇 달 안에 출퇴근길 하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교통의 패러다임이 눈앞에서 재조립되는 중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자료들 구석에서 발견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비가 이번 EIP에서 조종사 탑승 기체 말고 자율비행 기술인 슈퍼파일럿도 테스트한다고 밝혔거든요. 오, 조종사가 아예 없는 고도 자동화 비행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종사 태울 비행기 만들고 서류 인증할 인력 구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이 조용한 비행기들이 조종사도 없이 우리 도시 위를 스스로 날아다니는 날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자리, 도시 인프라는 또 어떤 상상도 못할 격변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밤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하늘 한번 유심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그곳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